안녕하세요. 최근 저한테 퇴직금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댓글, 쪽지, 편지 등으로 퇴직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의견을 말해달라, 추천을 해달라, 이런 류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투자 방법이나 종목,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체 답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나중에 가면 제가 추천을 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이나 개별적인 투자 방법, 매도, 매수 같은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퇴직금 관련해서도 퇴직금이라는 거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쉽건 어렵건 간에 답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냥 넘기기에는 문의도 좀 많고 문의 내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영상으로 한번 찍게 됐습니다. 특히 나이 좀 있으신 이제 막 퇴직하신 분들, 그간 본업과 가정에 충실하시느라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성공 경험 축적이 정말 빈약한데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을 일시에 받은 것으로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주식, 펀드, ETF 이런 쪽에 투자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오늘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라, 연금으로 받아라 이런 기술적이고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모두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필요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왜곡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말고 오늘 드릴 얘기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먼저 퇴직금이 가진 특성,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특성에 따라 퇴직금을 운용할 때 그 운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렇게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한테 그 퇴직금 관련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좀 젊으신 분들이 퇴직금은 아니고 퇴직연금을 DC로 운용을 할 때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을 하는데 달러 채권 투자 시 어떤 ETF가 적합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이런 유형의 분들은 사실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알아서 찾아보시는 분들이겠죠. 당연히 이 정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저한테도 진짜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다는 그냥 확인이나 아니면 제 의견 체크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유형이에요. 이런 질문 상당히 많았는데요. 대부분 질문의 흐름이 내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을 해서 퇴직금이 이만큼 있는데 어떤 종목이 배당이 좋아 보이니까 여기에 전부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한다.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한다. A 종목에 대해서 향후 몇 년간 전망이 어떠냐? 아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내가 퇴직금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망한 종목을 몇 개 추천해달라.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분들이 일생을 바쳐서 모아온 퇴직금인데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숨이 좀 턱 막혀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질문만 봐도 벌써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분들은 퇴직금에 대한 기본적인 무게감, 퇴직금의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으로 투자든 뭐든 하는 것과 퇴직금으로 하는 거는 무게감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월급으로 뭘 하는 거는 막 레버리지 엄청 땡겨갖고 투자했다가 싹 다 날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이랑 담보대출 받아갖고 코인 투자했는데 싹 날리는 경우, 이런 경우만 제외한다면 좀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절치부심한다면 그 월급으로 잘 모아서 준비해서 다음 기회를 노릴 수도 있어요. 준비 여하에 따라서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월급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근데 퇴직금은 다시 말하면 고인물이에요, 이거는. 현금이 유입되지 않아요. 유입이 되더라도 그게 쉽지 않죠. 상대적으로 나갈 돈은 많고요. 퇴직금으로 생활에도 일정 부분 써야 되는 분도 있고, 따라서 매우 당연하게도 퇴직금을 투자를 해서 대규모 손실을 본다면 이거는 곧 노후 생활의 파산이나 궁핍을 뜻합니다. 따로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니면 이렇게 크게 퇴직금으로 손실을 보면 재기의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금액의 시드머니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투자에 따라서 저렇게 가볍게 접근할 시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룬 사람에게도 투자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퇴직금이 가진 현금의 거의 대부분인 은퇴생활자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정말 생명과 같이 소중합니다. 그걸 알고 노후 전략을 짜셔야 돼요. 지금 준비 없이 퇴직해서 뭐라도 해야겠고 마음은 되게 급해갖고 유튜브 좀 찾아보고 블로그 뭐 카페 글 몇 개 보니까 굉장히 주식이나 ETF 펀드 투자해서 배당이나 받으면서 장기로 가져가면 생활이 될 것 같다 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실 사항이 절대로 아니에요. 대충 영상이나 글 몇 개 보면 투자가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나도 그 글 쓴 사람처럼 투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뭔가 같이 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냥 익숙한 거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내가 못하겠다고 전문가한테 맡겨보겠다 이렇게 해서 금융사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아무 상품이나 가입하면 정말 호구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발상입니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당 성장,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이렇게 운용을 잘 하게 되면 퇴직금만으로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알고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퇴직금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한 상태로 퇴직금을 이용해서 주식이나 ETF, 금융사의 펀드 뭐 이런 거에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사항을 지금부터 명심을 하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항은 변동성에 대한 거예요. 주식 기반 자산에 투자하면 당연히 변동성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누구나 사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변동성을 감내해야 된다가 아니고 당신은 변동성을 감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직전 연도인 2018년도 10월의 폭락장과 올해 8월에 폭락장을 차트로만 경험한 것과 그 시장 한가운데서 몸으로 겪어본 것은 경험치의 크기가 아예 달라요. 이 같은 투자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고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반드시 변동성을 겪어봐야 합니다. 책으로 보는 변동성과 겪어보는 변동성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곳에 투자해서 방치해 놓은 거를 경험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대로 투자해서 저런 변동성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퇴직금으로 주식 베이스 자산을 크게 늘려서는 안 됩니다. 주식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에서 변동성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성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변동성과 좀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주식 시장의 그 장기 성과가 훌륭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박스피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포함한 ETF나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10년 이상 넘어갈 때도 상당히 훌륭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장기 성과는 시작과 끝을 그냥 선형으로 이은 결과일 뿐이거든요.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좋다는 사실은 그 변동성을 견뎠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10년 성과가 평균적으로 7%쯤 나왔다고 해도, 연평균 7%쯤 나왔다고 해도 앞선 9년의 성과가 굉장히 비실비실하다가 마지막에 1년 몰아서 급등해서 연 7%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퇴직금으로 이런 성과를 감내할 수 있다면 모를까 퇴직금 일부를 계속 꺼내서 생활비로 써야 되고, 퇴직금 자체가 노후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변동성에 대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런 장기 성과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도 주식 관련 자산에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 몇 년치 현금은 예금 같은 곳에 들고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배당에 대한 이해입니다. 질문 중에 특히 고배당을 받으니까 퇴직금을 특정 주식에 전부 투자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맹목적인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배당이 높으면 예금보다 좋아 보이고 이 회사가 유망해 보이고 그렇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배당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있으신 분들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업이 영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배당을 줄이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배당금만 보고 어떤 주식에 몰빵한다는 생각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런 질문 자체가 장기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배당은 받아야 배당이지 변동성을 못 견뎌서 팔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만 보고 개별 종목 투자를 하시면 배당 몇 프로 받으려고 하다가 원금 수십 프로가 까일 수가 있거든요. 배당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연간 몇 프로 주니까 나는 이걸로 생활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배당의 근간에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보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식으로 배당 투자를 하시려면, 그리고 그 퇴직금으로 배당 투자를 개별 주식으로 하시려면 반드시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고배당 ETF를 대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고배당 ETF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뒤편에 만들겠습니다, 제가. 고배당 펀드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근데 고배당 펀드는 장기에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TF에 대비해서. 이게 펀드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네 번째 사항과 연결이 되는데요. 네 번째는 비용에 대한 얘기예요. 이 펀드를 할 때 보면 그 수수료라든지 선취 수수료 아니면 운용 보수 이런 식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액티브 펀드라고 하죠. 펀드 매니저가 판단을 해서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들은 보통 주식형 펀드의 경우 1.5% 내외의 그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1%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1%라고 하면 굉장히 적어 보이잖아요. 이게 20년 동안 누적이 된다. 그리고 내 수익률이 안 좋을 때도 1%에서 1.5%는 어김없이 빼간다라고 하면 20년 정도 지나가면 1억을 20년 정도 운용을 한다고 하면 이 20년 후에 그 수익금을 더한 원리금의 그러니까 수익금과 원금의 합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당장에 제가 계산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이버 가셔서 복리 수익률, 복리 계산기라고 쳐보시고 1억을 20년 동안 5%의 수익률로 굴린 거랑 6.5%의 수익률로 굴린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차이가 비용으로부터 비롯된 차이입니다. 수익률 차이가 아니고. 이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용이 무조건 낮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ETF를 통해서 직접 운용하는 게 비용이 굉장히 낮죠. 보통 0.3% 정도 됩니다. 액티브 펀드의 1.5%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장기에 오히려 수익률보다 비용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앞서서 올린 보험에 대한 영상도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한 얘기예요. 이 비용 관리가 퇴직금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그리고 퇴직금의 특성 반드시 이해를 하셔서 퇴직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자산 운용에 대한 책, 자산 배분에 대한 책들을 보시고 퇴직금을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여기저기 막 질러놓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냥 막 넣지 마시고 정말 공부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 놓으세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면 1점 몇 프로라도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공부가 된 다음에 뭐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